이슈. 네, 교수님. 이주 이슈. 네. 오늘 이제 그 전에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염 교수 대신 저 홍유진 박사 아유, 홍 박사님 좋죠. 나와서 팬이에요. 뭐 저 홍유진 박사를 지금 우리 염건영 교수가 소개했는데 뭐. 아니 그래도 저기 진술 분석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 후배한테. 어우, 똑똑하더라고요. 아 근데 홍유진 박사가 이 저 분석 그 진술 관련해서 네. 분석하는 게 상당히 매섭고 꼼꼼하고 그래요. 네.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연구 그 저 홍 박사 소속돼 있는 거기 그 자체가 아마 검찰이건 법원이건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는 회사라고 그래요. 네, 네. 거의 최초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최고 진술 같아요. 네. 실적도 아주 좋고. 네. 참 어렵긴 저번 주에는 강의 많이 뛰어서 그 월요일 날 강의 많이 뛰어가지고 몇 군데 뛰어서 돈은 많이 훨씬 더 많이 아, 이거 뭐 벌었겠죠. 열심히 벌고 있고요. 또 저 대학원에 이제 1회 졸업생 논문 심사가 있어가지고 다 논문 심사하려면 좀 다 피곤하겠는데. 통과됐어요. 응? 네. 네. 논문 심사하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 아 근데 쓰시는 그 대학원생들이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유 성의가 보이더라고요. 성의가 보여? 네, 저도 옛날 얘기긴 한데. 아니 성의 없으면 그 논문 누가 인정해 주나? 네. 네. 저 진짜 학위 받을 때 그러면 논문 나도 저 논문 뭐 이거 할 때 우리 염건영 교수한테 저 부탁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랬지만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논문은 쓰고 나면 일취월장이에요. 자기 실력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 제자분들한테 비논문 석사보다는 논문 하시고 논문 석사 받아야지. 네 박사 가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시죠. 물론 뭐 사람마다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 근데 시간 안 나는 사람이 수강하는 건 더 웃기잖아. 예. 근데 좌우간에 그 요즘에는 그 학계가 좀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주머니에 돈 봉투가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 돈 봉투 아니구나. 대본입니다. 돈 봉투 아니고 그래서 그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대학원도 얘기 들어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실은 옛날보다 대학원을 많이 안 와요. 왜 그렇지? 그냥 뭐 어디 교수 자리 가기도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들이 그 구조적 위기에 지금 직면했는데 고학력 그 실업자 양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네. 교수를 가려고 꼭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학위 가져야지 뭐 그것도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들 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해보니까 석박사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박사는 그거 없으니까 그렇고 석사도 논문 써가지고 학위를 받으면 본인 실력이 일취월장한다. 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찾는 과정 뭐 이런 게 더 힘들잖아요. 네. 참 그러네. 논문 심사하시느라고 고생했네. 네. 오늘 이슈는요. 사건 진짜 왜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많죠. 몰라요, 진짜. 이제 판결들이 난 게 그동안 이제 이슈로 우리가 소개했던 내용들 사건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판결이 막 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 그것만 해도 몇 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뽑아왔거든요. 네. 제일 먼저 뽑아온 게 뭐냐면 네. 너 내 딸 왜 때렸어? 그러면서 저 자전거 타고 가는 초등학생 차로 뒤따라가 가지고 차로 치여서 저 처벌받은 여성이 있었잖아요. 엄마. 동영상 보고 그거 충격들 많이 받았죠. 저 소리 질렀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고서는. 이게 그 4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이 1심에서요. 네. 징역 1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소했단 말이에요. 네. 그 항소한 것 때문에 말 많았었어요. 그 항소심 판결이 어땠겠어요, 이거? 글쎄요. 원래는 그 형이 작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오히려 작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위협 얼마나 만약에 밑에 쓸려 들어갔으면 아이 목숨 죽었어요. 여기 42살이나 드신 분인데 5월이죠. 지난달 5월 달에 네. 경주에 이제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제 면담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가 네. 5살, 3살 딸들이 이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자기 딸. 네. 5살, 3살. 두 아이가요. 왜 그래 너? 니네들 왜 그러니? 그랬더니 8살 먹은 이 B군 편의상 그다음에 9살 먹은 C군 얘네들이 때렸다는 거야. 5살, 3살 먹은 자기 딸들을. 네.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났어 이분이. 네. 그래갖고 이 B군, C군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근데
그 B군하고 C군이 자전거 타고 도망갔죠. 네. 자전거 타고 도망가니까 이 A씨가 이 여성이 자기 주차해 뒀던 차를 타고 쫓아간 거예요. 네. 그거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근 주차장 그 공장 이런 쪽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B하고 네, C가. 자전거 근데 이 차량을 거기 가까이 붙여가지고 운전을 했고 네. 그 C군이에요 특히. 네. C군이 자전거 타고 C군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던 B군. 네. 얘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니까 그대로 확 따라가 버린 거야. 우회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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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갈려버리더라고요. 들이받아 버렸잖아 아유. 자전거를. 자전거를 들이받고 자전거를 밟고 지나가서 멈췄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마 오른쪽 발목 다쳐갖고 3주 진단 났죠. 이거는 네. 이거 본 부모들은 이거 다 공부를 했어 이거. 아니 애가 잘못했어도 불러서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른이 불러서 혼내는 게 맞는 거지. 네. 차라리 종종거리면 쫓아가요. 어디 차를 끌고 쫓아가요. 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와서 놓치면 그만이고 다음에 보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네. 특수재물손괴 오. 이걸로 특수자 다 붙었어요. 특수상해, 특수협박, 네. 특수재물손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 네, 사람한테. 네, 그렇죠. 예. 원래 자동차는 문명의 이익이지만 범죄에 이용되면 그냥 위험한 물건인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해서 괄호 열고 흉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했잖아요. 아마 내가 알기에 그 이제 항소심도 2심은 그냥 똑같이 1년으로 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재판부가 한 얘기가 있죠, 염 교수님. 1심 재판부가. 그 1심 재판부에서 한 걸 그대로 읽으면 17.1km에서 12.3km로 감속했다가 다시 20.2km 가속을 했어.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 B군이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는 점이나 당시 A씨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고 딸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A씨가 B군을 향해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소리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A씨가 B군의 자전거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인정된다는 아니, 싹다 얘기네. 인정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차로 칠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한 거지. 네. 실수고 사고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재판부에서는 이제 충분히 인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보니까 예. 우회전할 때는 17.3km, 17.3km로 가다가 우회전할 때는 20km로 가속했어요. 네, 마지막에 오히려. 가속된 게 나오더라고요. 가속한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건 고의성이 명백히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1심에서 1년 주니까 네. 이거는 너무 가볍다. 네. 검찰이 항소했죠, 이거. 네. A씨도 항소했다고 그러네요. 네, 본인도 항소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1년에다 집행유예를 꼬리를 달아줬네요. 1년에 집행유예 몇 년 집행유예 나왔어요, 교수님? 2년. 2년 나왔어요. 네. 뭐 결론은 이제 풀려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올 때까지 수감 생활을 한 40일 넘게 한 거예요. 구속이 됐었어요, 교수님. 구속이 됐었으니까 재판부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1심 받았을 때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네요, 교수님. 제가 읽어보면 2심 재판부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전과가 없었네요. 그다음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뭐 들어가셨으니까 반성하셨을 거고요. 2심 과정에서 합의를 해 B군 합의했구나. 측이 A씨에 대해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합의했구나. 네, 그다음에 B군이 A씨의 딸을 괴롭힌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선고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따지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라고 본 거네 이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이제 그 자녀들을 울린 부분에 대해서 격분한 거는 격앙된 부분에 인정이 되신 거니까 또 합의도 했다고 하니 피해자 측에서 용서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교수님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자기 자식이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 차로 그렇게 들이받는다는 건 아니요. 이거는. 너무 그 과한 거예요. 무모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아니 그 자식을 뭐 아끼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내 자식이 중요하고 그 귀하면 남의 자식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자식을 차로 가서
아니, 잃어버린다는 거네. 네, 그리고 무슨 얘기. 동네에서 아이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 부모 만나갖고 혼내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사과 얘기하고 받으시면 그러지.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종료가 된 거네요. 네. 결국 합의하고 용서를 구한 거겠죠. 네,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튕겨져 나가서 덜 다친 걸 천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만약에 크게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예, 아이가 또 뭐 장애라도 있게 되면 감당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많이 반성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 굉장히 그 언론 그 저 방송에 막 그 동영상이 그대로 나오면서 네, 난리 그저 국민들이 엄청 지탄하고 분노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도 용서를 하셨다니까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피해자 측에서. 또 한 건 있죠. 네. 이거는 우리 방송에 또 이것도 소개했었죠, 이게. 저번에 그 그 누나 네, 누나를 살해해가지고 살해한 애죠. 김포 수로에다가 유기했던 그 동생놈 아버지 또- 아버지가 그 선처구하고 난리쳤던 그 사건 네.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거 봤더니 징역 30년 나왔네. 아, 그럼 교수님 1심이에요, 2심이에요? 항소심이에요, 교수님? 이거 좀 1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1심. 항소심. 항소심인 거. 항소심 1심 끝나고. 1심에서도 그때 30년 나왔었잖아요. 아. 아버지는 선처해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강원도 농수로에 버렸죠. 이게 봤더니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받았는데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네요. 네. 살인 사체유기 맞죠? 네. 27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갖고 4개월 동안 버려져 있었잖아요. 농수로에. 누나. 네, 네. 이거 참혹한 죽음에 이게 어떤 참 이야 피부치가 그럴 수 있나요? 자기 누나를. 이게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강화도 농수로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아버지가 어찌됐건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사망한 딸도 내 자식이고 네, 네. 가해한 아들도 내 자식이다 하면서 선처해달라고 막 계속 얘기해서 네. 그때 저희가 좀 아버지한테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했었어요. 네. 그거는 가족 간의 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네. 어떤 사회적 범죄고 이거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은 알지만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사건이에요 이게. 근데 법원에서 저 판사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교수님? 장기간 격리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아, 아버님의 그 탄원은 그냥 참고만 하신 거네요. 참고만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징역 30년 항소심에서 이건 뭐 특별한 어떤 양형 관련돼서 또 뭐 법리에 오해가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그냥 그대로 30년이 부과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근데 교수님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누나를 죽인 살해한 이유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잔소리. 잔소리 중에서도 뭐 너 왜 자꾸 집에 나가도 왜 박아냐? 왜 너 늦게 들어오냐? 왜 카드 연체 자꾸 해갖고 뭐 통계도 날라오냐? 그리고 너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왜 이렇게 막 쓰고 다니냐?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잖아 누나가. 이거는 뭐 가족이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바로잡기인데. 이런 난 이놈이 그 이후에 누나를 살해한 것도 그거지만 누나 그 유심 뽑아가지고 네. 대출 받고 말이야. 네. 응? 이거 그것도 농수로에다가 유기해서 넉 달 만에 떠오르게 만들고 진짜 얼마나 한이 맺힌 시신이었습니까 누나 친누나. 또 옥상 창고에 열을 또 방치했어. 때문에요. 맞아요. 이게 에이 이거 나며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얘기인데 돼. 맞아요. 가족이면 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도 지 누나 발인하는 날 영정사진 지가 직접 들고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더 나쁜 놈이죠 그럼. 나쁜 놈 시키. 자수해야지. 우발적인 그 범행이었다고 계속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 못해서 그랬다고 우발적이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요놈 정말 용서 안 돼요 이거. 이거 근데 징역 이제- 30년 이거는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사님이 얘기하신 게 핵심이 그러니까 중간을 딱 잘 절제적으로 찾으신 것 같아요 판결을. 왜 그러냐면 원래 무기징역을 선고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무기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님이겠죠. 그 아버지가 선처 요구했었잖아요. 부모님의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거 보니까 원래는 무기징역으로 그런 것 진행이 같아요. 되다가 양형 감경으로 해서 30년을 선고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항소하겠죠. 또 항소 상고하겠죠. 상고해봐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법리 오해가 없잖아 이거.
아니, 아유 이게 움직이는 흉기예요. 예. 이놈 나쁜 놈이 이놈은 이후에도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잘 관찰해야 됩니다. 네, 이거. 네, 나와도 전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짓 한 거 아니에요. 네. 요놈은 그러고 지 누나 그 사망한 누나에 대해서 평생 동안 속죄하면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누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인생 살아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저 속된 말로 썰레발이 이 거짓말해가지고 성관계하고 난 다음에 성관계하면 또 사진 찍고 그래갖고 협박해서 돈 뜯어낸 쓰레기. 예, 그 쓰레기가 징역 7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그러면 교수님 저기 뭐 진짜로 재벌 2세를 사칭한 거예요? 아, 이 사채 완전히 이거 사칭한 거예요. 이거 SNS에다가 내가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벌이나 높으신 분들이 숨겨진 자식들이 참 많다 보니까 네. 그거를 또 흉내내는 거지 같은 새끼들도 있네요. 이게 조회가 안 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숨겨진 아들은 조회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이,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지가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이제 거짓말해갖고 네. 젊은 여성들한테 이제 자기가 스폰서 해준다면서 스폰서를 제안한 거예요? 스폰서를 이것도 제안하고 악질이네. 스폰서를 제안을 해요. 그러고 이제 성관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제 2심인데 이 새끼 거기서 7년 받은 거예요. 7년이요? 고등법원 형사 9부 문광섭, 박영옥, 황선미 네. 이 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들어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새끼는 반포까지 했어요. 어. 촬영하고 또 저 올렸다는 얘기예요 SNS에. 예. 그걸로 이놈한테 1심하고 마찬가지로 징역 7년 줬어요. 강간은 빠졌네요. 예. 그 1심하고 똑같이 5년간 이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데 취업 제한. 그다음에 2년간 보호관찰 받아야 되고 네. 40시간 성폭력 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제 요거 염건영 교수 가면은 교육 받으러 올지도 몰라요. 이제 이 새끼 교육 잘 시키세요. 혼나야지. 특수교육 시키세요. 특수교육. 네, 엎드려 뻗쳐 안 되나 그건? 그러면 이게 저 사진을 찍어갖고 협박을 하고 이제 돈까지 요구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진도 전송하고 SNS에 게시하기도 했고 이러면 아주 나쁜 새끼예요. 그리고 아유, 악질이네. 피해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복수예요. 2명의 피해자하고는 합의 봤다 그러네. 2명. 그러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야 이게 참 이 새끼가 2018년 7월부터예요. 그때부터 작년 7월까지 2년을 한 거네요. 2년간 금년 7월까지네. 작년 7월입니다. 2년이네요. 2년간 선불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네. 계정을 10개를 만들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 네. 인데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접근해가고 성관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만남 전에 받은 노출 사진을 먼저 만남 전에 근데 노출 사진을 왜 봐? 엔터테인먼트니까 엔터테인먼트 한다고 그러니까 누드를 좀 보내라고 하나 봐.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네. 근데 그거 이거 왜 보내 이걸? 보내면 안 돼요. 네. 이거 누드 이제 그래서 그 사진을 하고 동영상 같은 거를 봤잖아요. 네. 그걸 지인이라든지 이제 너 소속사에다 유포할 거야 이제 받으면서 애 새끼가 야노수로 바뀌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금전 요구하거나 추가 성관계 한번 요구하거나. 이 꼼짝 말하네 이거. 이게 누드 사진 하나 던져줬다가 네. 그냥 코 딱 물려가지고 성관계 요구하면 응하고. 그러면 교수님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래서 안 2명 나타나는 거죠. 합의했더잖아요. 이거 피해 신고 안 한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 암수가.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전에 요새 교수님 7년 제대로 맞긴 맞았어요. 이런 뭐 연애나 이쪽에 자기가 재벌이라고 해서 옛날 잡으신 사건 있으셨어요 교수님 옛날에? 그런 새끼들은 꽤 있죠. 말도 안 있어요? 되는 황당한 지역에? 사건 얘기하는 놈들 많죠. 근데 그게 넘어가요 그게. 지역 사회에서 나하고 아주 친한 수천억대 재벌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엄청 친해서 형님 동생 같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기친 새끼 있었어요. 근데 그 새끼 딱 잡아서 낯짝 보는 순간 아니더라고. 얼굴이 틀리니까. 어. 그래 씨는 모습이지. 그러니까는 양아치 같은 새끼. 그러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상한 어떤 그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여성들이. 네. 일부 피해자들이 여성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네. 무슨 뭐 큰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뭐 아들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모성애도 좀 자극이 되나 봐. 네. 그리고 또 그거 또 재산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 그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 어항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런 얘기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리고 촬영을, 자우지간 성관계를 촬영하든 나체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거는 협박용으로 딱 잡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지를 잡고 있는 건데.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엔터테인먼트 운영하면서 그건 뭐 예술이기 때문에 상체는 노출해가지고 사진 전송해줘야 된다. 꼭 필요하다 배역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성들이 그 과감하게 웃돌이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아유,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바보짓이에요. 그거는 누드 사진은 어디서 보고 이걸. 정말 바보짓이에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지인이나 주변한테 올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쫄아가지고 아유. 그 새끼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고 절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경우 이런 건 내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시작지인데. 이 새끼 7년인데 이 7년 동안 싸게 먹었네. 돼지게 고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나쁜 놈의 새끼 말이지. 난 왜 내가 딸을 길러서 그런가? 아니, 명언이셔야 돼. 요거 네 번째 사건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건 과거에 성범죄로 징역 10년 하고 출소한 사람이 성범죄로 징역 10년 살았으면 풀 살았다 이 새끼. 예. 근데 또 나와가지고 징역 12년을 또 받은 거예요. 맞아요. 이거 지인이 눈 뒤집어졌겠더라 이거. 네. 이게 그 전주인가 어디서 났던 사건 아닙니까 이게? 전주인데 지난 8월 27일 저녁 8시 8분에 전주시 아파트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여성분이? 네, 퇴근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지인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약간 그 섬뜩한 느낌을 받은 거죠. 자기 집인데.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좀 피곤하니까 과민한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소리 지르면 귀로요 누가 소리 지르지 마 이러고 누가 이제 갑자기 탁 나타난 거야 그냥. 네, 와, 퀴즈 나타났네. 자지러졌겠다 이거.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누군가 있는데 누가 이제 흉기를 들고 이제 자기 집안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자기는 자기 문 닫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문 열고 아파트 들어갔겠죠. 네. 근데 그냥 갑자기 소파에 누워서 저 지인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탁 나타나갖고 흉기 들고 소리 지르는 거지 마. 네. 그냥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지러지는 거지. 근데 그 새끼 얼굴 보는 순간 바로 알았다며요. 저 과거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대요. 그 새끼가 43살 먹은 네. 43살 먹은 그 B 요놈이죠. 전직 징역 10년을 살고 나온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저항을 했나 봐요. 저항을 하니까 이 집주인 여성분한테 너 혼자인 거 다 안다. 그럼 조사했다는 얘기야 그동안? 네. 동태 살펴봤다는 얘기야? 예. 그런데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요. 나 너 좋아하니까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주냐? 미친 새끼. 이런 식으로 제압을 했대요. 근데 이때 이제 밖에서 갑자기 띵동띵동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무슨 일이야 하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지인이었을 것 같아. 그게 네. 지인. 네. 소파에 누워서 네. 지인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칼 들고 나타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 네. 이 말 하니까 저 지인하고 통화하다 말고 전화 끄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지인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 거지. 그분이 감히 정말 이 사람 살린 거야. 네, 맞아요. 그 사람 감히 그냥 뭐 나하고 통화하다가 에이 무슨 일 있어서 끊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말았으면 네. 이거 안방으로 끌려 들어갔고 이 새끼한테 무슨 짓을 당했을지 몰라요. 칼이 이거. 있는데. 예. 근데 그 지인이 감이 있었던 거야. 바로 쫓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도망쳤나 봐요. 이 새끼 이제 그 놀래갖고 도망갔구나. 네, 도망갔는데 이제 경찰에 신고도 바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잘했다. 출동해가지고 그 아파트 인근에서 B 씨를 붙잡아. 멀리도 도망도 못 갔구만 이 새끼. 네. 근데 이 새끼가 그 집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갔어요? 우연히 듣게 된 A 씨 아파트 출입물 비밀번호를 기억을 했었대요. 우연히. 누구한테 비밀번호를 했었나 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기억해뒀다가 그러면 이 새끼는 그 내용에 나오더라고. 지난해부터 이 여성이 집에 없을 때 수시로 그 집에 들락거렸던 모양이에요. 그것도 그렇다고 나오죠. 와서 쉬었다 가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같이. 차 예비크도 없어졌었고 네. 금품도 몇 개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여자분이 자기 집에 혼자 사는데 누군가 같이 사는 느낌 막.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 외국 영화도 몇 편 있었는데, 이게 똑같잖아요, 이게. 아주 섬찟한 거예요. 이거 아마 그동안 없어진 거 금품 이거는 별도로
절도죄로 또 고소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따로 해달라는 거고 요 새끼는 2008년도에 절도 및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았어요. 질이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출소했으니까 딱 10년 살고 나왔네. 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전자발찌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새끼가 기어 들어간 건데 무조건 누범 적용이네. 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미수 네. 이걸로 이 새끼한테 징역 12년 때렸네요. 그럼 나오자마자 10년 살고 나오자마자 12년 또 살아야 돼요. 교도소에서 인생 끝나게 생겼습니다. 아까 43이셨죠? 네. 43이면 12년 다 살으면 55세에 나오는데 예? 55세. 환갑전에 나오네요. 이 새끼 아이, 참.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네. 그래서 그나마 이 지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한 분이에요. 와, 친구분이. 바로 오셔가지고 네. 아니 이게 전자발찌 차고 이 사고 치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렇죠. 그래서 전자감시를 좀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호관찰에서 이 전자발찌 부착자를 다 관리하기에 지금 버거워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네.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도 같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강화해서 보호관찰 중에 전자발찌만 전담하려고 많이 대폭 충원을 해갖고 계속 체크하고 전화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정도를 차라리 보호감호식으로 아예 사회적으로 내보내지 말고요. 그건 사회보호법 부활하자.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건 그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건 재생갱생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청송 간다 하는 것처럼. 네, 이거는 재생갱생이 안 돼요. 제가 55세에 나와도 이거 약 없는 새끼야 이거. 아 이거 이 새끼를 감시하는데 들어가는 또 우리 세금만 축날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그 스마트워치 찬 그 여성이 살해됐잖아요. 네. 결국 스마트워치의 어떤 그 갭 때문에. 네, 500m. 그런데 저는 스마트워치 이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성들한테 스마트워치만 지급을 하면 안 되고 스마트워치를 여성한테 지급할 때는 그 스마트워치를 차게 만드는 장본인이 있죠. 네. 요 새끼도 세트로 전자발찌를 끼워줘야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예, 맞으셔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찬 사람의 거리가 일정 거리까지 들어오면 자동으로 윙하게 울리게. 네. 그리고 바로 그 소속기관에 통보되게. 네.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조금 전에 염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열 몇 명씩 최하 8명을 보호관찰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네. 아마 조만간 이제 아마 그 우리 박 PD님이 보호관찰관 하시는 분 한번 불러다가 방송할 거예요. 네. 그 애로사항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인원도 측정하면서 저는 스마트워치만 일방적으로 여성한테 차도록 주는 거는 실효성 별로 없다고 봐요. 네. 물론 경찰에서 이제 신형으로 만들어 갖고 뭐 반경 20m 이내까지 수색할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는 얘기는 스마트워치를 차게 한 그 어떤 대상 남성이건 여성이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도 같이 스마트워치를 채우든지 그 두 개가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소리 울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으셔요. 그게 IT로서는 최고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소리가 울리게 하면서 두 사람 동시에 소리가 막 울리게 만들고 자동으로 그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인접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스마트워치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여성한테만 차고 누르라고 시키는 거 이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그 이번 사건 보면서 누가 그거 철라고 하겠어요. 그 스마트워치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의미 생각하는데. 없죠. 뭐 이미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범인 잡는 데 쓰면 뭐 합니까? 그래서 같이 이건 법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네. 여성이 신변 보호 요청을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 요청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대가 되는 상대방에게도 스마트워치를 같이 지급해서 차도록 만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입법의 과정 적극 필요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니얼돌 요즘에 참 시끄럽죠 이거.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이거 니얼돌. 네. 이게 이제 여성 신체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드는 니얼돌이거든요. 네. 이거 이제
이게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리얼도는 자 성매매로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성매매의 어떤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근데 이건 인형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형 가지고 그거는 성매매가 성립이 안 되니까 처벌할 수도 없고 경찰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아마 제 생각은 다른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단속을 한 것 같아요. 우회 처벌을 해야 되겠죠. 우회적인 네. 이제 처벌을 한 것 네. 같은데 네. 뭐 건축법 위반,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이게 많이 걸리죠. 뭐 이런 거로 이제 그 우회해서 법적 근거로 하는 건데 이건 사실 편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법은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직하면 이제 이걸 했겠어요. 근데 뭐 그런데 대법원에서 나온 내용이 있어요. 대법원에서는 그 리얼도를 수입하고 그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처벌 못 한다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아동 청소년만 표현하지 않으면. 요번에 나온 게 네. 이제 아동 그러니까 그 리얼돌이 뭐 여고생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있어요. 아동 청소년 형태는 안 된다는 걸 나온 네.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성인 저 리얼돌은 단속 근거는 없죠. 성매매법 자체가 대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인성 사람이 사람을 법률이니까. 대상으로 하는 거라 이건 대물성이잖아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거라 그렇죠. 이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봐도 여가부에서도 이게 고민이 참 나는 애로가 많아요. 이게 외국에는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좀 적용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대법원에서 이제 아동 청소년 리얼돌 네. 본따서 만든 네. 그거는 이제 금지한다고 이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네, 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성적 행위는 그거는 범죄거든요. 네. 그게 비록 이제 인형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형과 상대하면서 실질적인 아동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 대법원에서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잘 처리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우리 요 정도에서 깔끔하게 했네요. 마칠까요?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